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공기를 바꿀까요? 부드러운데 약하지 않고 조용한데 결코 가볍지 않은 사람. 말을 하지 않아도 주변이 먼저 태도를 바꾸는 사람.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801년 봄. 40세의 정약용은 가족과 헤어져 먼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벼슬은 빼앗기고 두 형제는 죽임을 당했으며 가문은 역적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경상도 장기로 그리고 다시 전라도 강진으로 40세부터 57세까지 인생의 황금기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주막집 작은 방 한 칸. 그곳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구나. 18년의 긴 세월 동안 그는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저술들이 모두 이 유배지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토록 가혹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크게 화내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정약용 선생의 삶과 명언을 통해 가볍게 보이지 않는 사람의 태도, 조용한 힘의 비밀을 배워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시끄럽고 말이 적으면 마음이 편하다. 유배지 강진에서 정약용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하는 척하며 다가왔고 어떤 이들은 역적의 친족이라며 멸시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의 학식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처음엔 그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해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천주교도가 아닙니다. 형님들과는 다릅니다. 오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의심했습니다. 변명이 길어질수록 신뢰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묻는 말에만 짧게 답했습니다.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중심이 있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말이 많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하고 강조하는 사람. 제 말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사람 불안한가 보네. 확신이 없나 봐. 믿을 수 있을까? 말이 많으면 가볍게 보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말이 적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이 말은 단지 듣는 사람의 편안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 자신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중심이 흔들린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결정을 믿지 못하니 계속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이 불확실하니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잡힌 사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최고의 위험이 됩니다. 사람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정확도로 평가됩니다. 100마디의 불확실한 말보다 한마디의 확실한 말이 더 무겁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정당화하려 들지 마십시오. 짧은 문장이 긴 설명보다 강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결정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짧은 문장들이 당신을 가볍지 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동안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00여 권의 책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말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불필요한 설명을 걷어내십시오. 당신의 말이 짧아질수록 당신의 무게는 깊어질 것입니다. 성급하면 일을 그르치고 침착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1790년 29세의 정약용은 정조 임금의 명을 받았습니다. 수원 화성을 쌓는데 쓸 거중기를 설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관리들은 서둘렀습니다.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임금님이 기다리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 박자 늦췄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고서를 읽고 도르래의 원리를 연구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살폈습니다. 돌의 무게를 계산하고 인력의 한계를 파악했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느리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리게 하지만 틀림없이. 마침내 거중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기존에 수백 명이 필요했던 일을 익히게는 단 몇 명이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무게 40톤의 돌을 손쉽게 들어올렸습니다. 정조는 감탄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급하게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다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박자 늦춘 여유가 완벽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 마을에 목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항상 급했습니다. 빨리 만들고 빨리 납품하고 빨리 다음 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완성된 가구는 항상 어딘가 삐뚤어졌습니다. 서랍이 잘 안 열리고 다리가 흔들리고 마감이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고객들은 불만을 털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이거 좀 고쳐주세요. 여기 다시 해주세요. 다음엔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겠어요. 목수는 지쳤습니다. 빨리 만드는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 열심히 하는데 왜 신뢰받지 못할까?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작업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느리게 하지만 틀림없이. 한 달이 걸릴 일을 2달에 걸쳐 했습니다. 하루에 끝낼 일을 이틀에 걸쳐 마무리했습니다. 나무를 고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고 조립하는데 더 신중했으며 마감하는데 더 꼼꼼했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견고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이 목수에게 맡기면 믿을 수 있어. 기다릴 가치가 있어. 비싸도 이 사람 거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빨리 만들어주는 사람은 많지만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하고 질문을 받으면 즉시 대답하고 요구가 들어오면 곧바로 움직입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도는 때로 가벼움으로 비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언제든 움직이는구나. 이 사람은 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은 급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판단하는구나. 성급함은 신뢰를 깎습니다. 반대로 여유를 가진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여유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가치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박자를 늦추십시오.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뜨거울수록 잠시 멈추십시오. 한 박자 늦춘 사람이 결국 더 무거운 사람이 됩니다. 해명은 짧을수록 좋고 말이 길면 허물이 드러난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천주교도다. 역적의 동생이다. 나라를 배신했다. 처음엔 변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해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명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의심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경세유표를 저술했습니다. 흠음신서를 완성했습니다. 변명 대신 실력으로, 해명 대신 결과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1818년 57세의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였구나. 18년을 견딘 사람이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변명하지 않은 18년이 그를 조선 최고의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실수했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명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길고 복잡한 변명. 그 속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불안입니다. 자신의 결정을 믿지 못하는 불안. 타인의 평가가 두려운 불안.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말이 길면 허물이 드러난다고. 변명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의심합니다. 진짜로 잘못한 게 있나 봐. 확신이 없나 봐.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가? 자신의 결정을 설명해야 할 때 길고 복잡한 말은 단지 불안의 증거입니다. 간결하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판단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실수했다면 인정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제 실수입니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고 명확하게. 그것이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변명은 신뢰를 깎습니다. 책임은 신뢰를 세웁니다.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변명을 멈추십시오. 정당화하려 들지 마십시오.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 선택입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을 무겁게 만듭니다. 마음의 경계가 서면 세상 풍파도 흔들 수 없다. 선을 정하면 범하지 않게 되고 법을 세우면 어지럽지 않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천주교를 배척하는 글을 쓰시오.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오. 정조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시오. 그러면 풀려날 것이오. 형님들과 선을 그으시오.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것이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을까요? 18년의 유배를 단축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거절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 선을 넘는 일입니다. 제 신념을 굽힐 수 없습니다. 명확한 경계. 그것이 그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완고하다고 했습니다.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경계가 분명한 사람을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가볍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상관없어요. 언제나 유연하고 언제나 수용하고 언제나 맞춰줍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가치를 잃습니다. 무게 있는 사람은 경계가 분명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저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제 시간은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명확한 선. 그것이 존중을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경계가 서면 세상 풍파도 흔들 수 없다고.
경계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경계를 세우십시오. 모든 부탁에 예라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마음에 선을 그으십시오. 그 선이 당신을 가볍지 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뢰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뢰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정약용은 곡산부사로 재직할 때 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계심이라는 농민이 10여 조항의 조세 부당함을 적어 관청에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패한 조세 제도에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저런 무례한 자를 벌해야 합니다. 관청에 항의하다니 곤장을 쳐야 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관리의 부패에 항의하는 자들에게는 천금을 주어야 한다. 이 사람의 용기를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는 10여 조항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부당한 것은 즉시 고쳤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던 관리들을 처벌했습니다.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저런 분이 계시구나. 화를 내지 않는데도 무섭구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도 위험이 있구나. 침착함이 위험을 만들었습니다. 공정함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되 자신을 해치지 말고 일을 하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위엄은 큰 목소리에서 온다고. 무게는 강한 태도에서 온다고. 그러나 진짜 위엄은 침착함에서 옵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 무게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 침착함이 그를 조선 최고의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침착하십시오. 급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지 마십시오. 조용히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짜 위엄입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까닭은 일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익힘에도 쉬는 날이 없다. 정약용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실천했습니다.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농업개혁안을 썼습니다. 관리들이 부패하는 것을 보고 목민심서를 저술했습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 것을 보고 흠음신서를 완성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천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1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붓을 들었습니다. 어깨가 마비되고 시력이 나빠져 안경에만 의지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500여 권의 책이 탄생했습니다. 변명 대신 실천이 그를 역사에 남게 만들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사람을 증명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결과가 신뢰를 만듭니다. 가볍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말보다 행동으로, 변명보다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삶과 명언을 통해 배웠습니다. 말은 짧을수록 깊어진다는 것을, 박자를 늦출 때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변명하지 않을 때 신뢰가 쌓인다는 것을, 경계를 세울 때 존중받는다는 것을, 침착할 때 위엄이 생긴다는 것을, 실천으로 말할 때 증명된다는 것을, 고난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의 무게는 크게 말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위협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무게는 태도에서 옵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동안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조용한 힘이 그를 조선 최고의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침묵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까? 급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까? 변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경계 없이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오늘부터 당신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경계를 세우십시오. 침착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존재만으로 공기를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변이 먼저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부드러운데 약하지 않고 조용한데 결코 가볍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를 견딘 것처럼 당신도 지금의 어려움을 견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당신을 더 깊고 무거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볍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경계가 서면 세상 풍파도 흔들 수 없다. 당신의 마음의 경계를 세우십시오. 그 경계가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언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응원하며 걸어갑시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